만나는 사람마다 이 불황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불황이죠. 그래서 IMF 때보다도 덜하느니 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불황의 주요 원인이 소비 위축 현상에 있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수출은 그만한데 내수가 부진하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소비가 활성화된다면은 우리 경제가 다시 안정을 이룰 것인가? 내수가 살아나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고도 성장이 다시 지속된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할까?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참 시절이 좋을 때는 흥청망청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고도 성장이 지속된다면은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생태적 파국을 앞당기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정된 지구 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우리들 삶의 터전인 이 지구는 그동안 너무 착취를 당해왔기 때문에 크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날로 심각해가는 지구온난화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는 단순한 무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커다란 생명체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중병이 들어서 신음하면서 앓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신음하면서 앓고 있는 데서 오는 마치 신열과 같은 겁니다. 과도한 화석연료, 즉 석유를 소비하고 그 찌꺼기가 배출가스로 지구를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을 향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즉 미국식 생활 행태, 이러한 미국식 생활 행태가 지구 온난화를 지금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원인이 소비 부진에 있다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더 많은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지구의 파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세계의 저명한 기상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금세기 중에 소위 21세기 금세기 중에 지구 기온이 지금보다도 5도 내지 8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거래요. 현재 겐지스강과 메콩강, 양자강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강들에 물을 흐르게 하는 히말라야의 빙하들이 앞으로 40년 안에 모두 사라질 거래요. 모두 사라질 가능성이 있대요. 제가 작년에 이제 파리 길상사 창건 10주년 기념 행사 가느라고 파리 갔었는데 그 길에 이제 10년 만에 다시 스위스의 그 융프라우에 올라와 봤습니다. 상기슭에 10년 만에 보니까 상기슭에 빙하가 앙상한 바위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현상을 실감했습니다. 겐지스와 양자강 등 이런 강들이 말라버리면 인류의 3분의 1이 의존하고 있는 쌀 농사는 모두 망쳐지게 됩니다. 그 결과 세계는 큰 기아 상태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예상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연속입니다. 미래는 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간의 연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더욱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 윤리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머니인 대지의 건강을 위해서 자식된 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윤리는 말보다 실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간순간에 사소한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나 물건은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서 살다간 조상들이 남겨준 그런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 어쩌면 우리들 내생이 됩니다. 이 다음 세대의 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구로부터 얻은 물자를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곧 우리들 삶에 터진 지구 환경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맑은 가난이란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시세우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에 만족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갖고자 하는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을 갖고자 할 때에도 먼저 갖지 못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이 순간도 날마다 세계 도처에서 3만 5천 명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10여 명의 사람들이 6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하루 1달러, 우리 돈 단돈 1,100원이에요. 우리 돈 1,100원으로서 목숨을 이어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세계에서 먹다 남은 음식을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래요. 이것은 각자 주부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쪽에서는 3만 5천 명이나 되는 무고한 그런 어린 생명들이 굶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죽어서. 또 단돈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단돈 1,100원으로 목숨을 이어갑니다. 이런 현실인데 우리나라는 음식물 찌꺼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으로 뒤끓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차지하고 할수록 행복한가? 20년, 30년 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은 지금에 비해서 훨씬 적고 빈약했지만은 지금처럼 삭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살벌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으로 따진다면 그 시절이 훨씬 행복했어요. 연탄 몇 장만 들여놓고도 쌀 몇 바가지만 들여놓고도 다 이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몰라요. 고마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나친 것은, 즉 넘치는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교훈을 상기해야 됩니다. 지나친 것은, 넘치는 것은 결핍, 모자란만 못하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그 하나만을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원래 갖고자 했던 그 하나마저 잃게 됩니다. 사람이 아쉬움과 궁핍을 모으면 불행해져요. 돈이나 재물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되면 그곳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쉬움과 궁핍을 통해서 귀하고 고마운 줄을 압니다. 오늘과 같은 경제적인 불황 앞에서 우리 선인들이 남긴 맑은 가난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덕을 익혀야 됩니다. 함께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고서는 이 생태적인 파국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도처에서 미국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을 나누어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나간 인류의 자치를 보면은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이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것.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혼자 독차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란 누구인가? 크게 보면 내 분신이에요. 또 다른 내 자신입니다. 나눔을 통해서 개체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동량은 못줄망정 바가지는 깨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거나 그러면 멀쩡한 이웃들이 바가지를 가지고 끼니 때면 구걸하러 다녀요. 이게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자식들을 굶길 수가 없어서 바가지를 들고 이웃으로 구걸하러 다녀요. 먹던 밥을 뭐 떠주고 그렇습니다. 이웃에서. 이게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받는 쪽보다는 주는 쪽이 더욱 충만합니다. 이것이 나눔의 비밀이에요. 이 절이 처음 문을 열 때 바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가난한 절이 되기를 내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념이 이 도량에서 얼마만큼 실현되고 있는지 우리들이 함께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절에 드나드는 불자들도 각자 가정에서 맑은 가난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 앞에서 우리들 미래를 위해서 가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삶의 질은 결코 물질적인 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면 삶의 질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은 살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날씨도 차고 밖에서 추워서 떠오신 분들 생각해서 제 말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온 천지의 꽃입니다. 이 풀과 나무들이 저마다 갖고 온 가장 아름다운 속들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철을 따라서 꽃이 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제 철이 와도 꽃이 피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꽃은 하루아침에 피는 게 아닙니다.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모진 추위와 뼈약볕 아래서 참고 견딘 그 결실입니다. 또 지난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꽃나무들이 많이 동상돼가지고 봄이 와도 이제 꽃을 피우지 못한 그런 나무들이 적지 않은데 지금 피어있는 꽃들은 그 모진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그런 꽃들입니다. 꽃을 대할 때 무심히 스쳐 지나가지 말고 꽃이 오늘 아침 피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꽃이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입만 벌리면 우리 경제, 돈 타령을 하면서 꽃이 피었는지 달이 뜨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요? 또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돈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세태가 각박해질수록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소홀해져요. 아름다움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각들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무디해가고 있어요. 여고 시절이라든가 남고 시절 조그만 풀꽃만 보고도 가슴이 뛰고 그렇게 이제 설레고 하던 그런 그 감성들이 거의 지금 무디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우리 감성에 녹있어요. 흔히 이 얘기하기를 인간성이 소멸돼 간다. 인간의 감성이 이제 사라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인간성이라든가 그 감성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 인연을 새롭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단절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감성에 녹이 슬고 인간성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표현이지만 살아있는 미라가 돼요. 숨쉬는 미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철없는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꽃에 되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중이 하니까 뭐 큰 품을 없을 거예요. 꽃들이 양해일 테니까. 세상 일에 휘말려서 우리 둘레에 꽃이 핀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우주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활짝 열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사도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니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맑은 요소를 얼마만큼 꽃피우고 있는가, 활짝 열고 있는가. 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이건 원초적인 터전이에요.
생명의 원천인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성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감성이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탈인간화, 뭐 박제된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둘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를 촉구하라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올 봄에 꽃구경도 들어가 보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무슨 매화로 간다고 무슨 매화 열차가 성공했다면서요. 뭐 그전에 어떤 일이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일에 바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한가해서 꽃구경 가는 거 아니면 어디 꽃이 피었다고 해서 일부러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꽃구경 간다는 거 진짜 꽃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꽃이 멀리 진해라든가 뭐 쌍계사골짜기라든가 하동이나 구례에만 꽃이 피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도 꽃이 피어 있다고 해요. 물론 꽃을 보러 멀리 가는 것도 그건 꽃다운 일이지만은 바로 우리 곁에서 피어나는 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파트의 베란다에서도 손바닥만한 뜰에서도 혹은 돌침대 틈에서도 꽃이 피어나요. 제철을 알고. 이런 그 현상을 건성으로 수정하지 마십시오. 그 곁에서 유심히 들여다 보세요. 꽃잎 하나하나며 꽃술 하나하나며 또 꽃받침이 어떤가를 낱낱이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있어요. 우리가 볼 줄을 몰라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마음껏 꽃을 피우는데 과연 우리들 자신은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연의 일부인 우리들 자신은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지 거듭거듭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 꽃 앞에서 자신의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훨씬 힘이 가벼워지고 고단돼서 많은 위로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사물을 담게 돼요. 산에서 살게 되면 산을 담게 되고 강가에서 살게 되면 강을 담게 됩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꽃 같은 인생이 돼요. 이게 우주의 이 조화예요. 꽃이란 뭡니까? 자연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죠. 행복은 누구나 바라는 이상이고 희망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행복은 결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밖에서 누구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흔히 아무개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해졌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 때문에 묻자고 하지 않아요? 그 왕의 그 노래도 있듯이. 누구 때문에 오늘 내 발자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을 원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좀 불행해요. 남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불행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들어갑니다. 현재의 세상은 이 지구상에 있는 현존하는 인류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개인이건 집단이건 사회건 혹은 국가건 현재 이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하고 오염된 이런 그 세상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입니다. 좋은 생각을 쌓아 나가면 좋은 세상이 됩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가 서 있는 곳마다 나쁜 세상이 됩니다.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들어요. 법국에도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우리 소식지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 젊은 불자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이 불자는 절도죄로 3년형을 받고 아주 고민하다가 그만 자살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해서 이제 목매달아 죽을 그 결심을 하고 그 기회만 엿보았대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생각을 돌이키게 됐대요. 어떤 계기에. 한 생각을 돌이키니까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바로 이제 국립선언, 국가에서 세워진 선방이라는 생각이 되더래요. 어? 그렇게 괴로웠던 그런 그 이제 감옥이 한 생각 돌이키니까 아 이건 국가에서 세워진 이게 선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따라서 교도소의 엄한 규제와 제약을 그전에는 구속으로만 알았는데 한 생각을 돌이키고 나니까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 부처님 법이라고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자유로웠대요. 아주 즐거웠대요. 그 귀한 체험이에요. 이래서 내 마음이 천당도 만들고 내 마음이 지옥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그가 지닌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어갑니다. 이게 업의 연기예요. 카르마의 연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순간순간 사느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갑니다. 밝은 생각을 지니고 살게 되면 밝은 사람이 되고 어둡고 짜증스러운 생각을 지니게 되면 어둡고 짜증스러운 인간이 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얼굴이란 뭡니까? 그 정신상태의 꼴이에요. 항상 얼의 꼴이라 해요. 꼴입니다. 어떤 그 생각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얼굴에 나타나요. 마음속에 수심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그려지고 마음속에 밝고 환한 사람은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 자신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우주의 선물이고 그 자신만의 선물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밖에서는 아무리 이제 못나고 불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이고 또 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보물입니다. 그 특성을, 그 보물을 마음껏 발휘해서 이웃과 나누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받쳐줘야 돼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일마다 잘 풀립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되고 일마다 꼬여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고마움과 자신감이 따릅니다.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안이 따릅니다. 제가 요즘 얼마 전까지 일꾼들 데리고 일을 해봤는데, 물론 일하는 것은 일하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손발은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어떤 일꾼들한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면 선뜻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봅시다 하고 즐겁게 일을 해요. 보기도 좋고. 또 어떤 일꾼들한테 부탁하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고 꼬이고 계속 보기에도 기분이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긍정적으로 그것이 또 이제 좋은 쪽으로 그것이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을 두고도 일단 부정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게 어렵게 닦여가지고 열리가 안 돼요. 이게 세상 도리입니다.
우리들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어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우리 집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요. 우선 자신이 지닌 그 특성을 묵혀주지 말아야 됩니다. 묵혀둬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우주의 선물을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몇 곡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그 빛이 되어야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 몫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마세요. 또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 자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서 자족해야 되지. 남들은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다시 꽃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풀과 나무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다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고 벚꽃은 벚꽃답게 피고 있어요. 요즘 이제 강원도 산 쪽에 산가에는 아직 진달래가 아직 피지 않는데 그쪽은 자작나무 속잎이 피어나고 있다고요. 아주 사랑스러워요. 자작나무 속잎이 아주 여린 속잎이 피어나고 있는데 꽃에 못지않게 아주 아름답고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자작나무 둘레 맨물러서 이제 자작나무 새로 피어난 잎하고 이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새로운 변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소식을 그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모두 저마다 창작게 피고 있습니다. 그 풀이 지닌 특성과 그 나무가 지닌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아주 눈부신 초화를 입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평무사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건 아주 공평해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 우주가 무상으로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돈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우리는 순간순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런 귀중한 우주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느냐. 긍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쓰고 있느냐. 밝은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쓰고 있느냐. 선뜻 나서 쓰고 있느냐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쓰고 있느냐.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시간의 선물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의 선물은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한 번 헛되이 보내고 나면은 다시는 되찾을 수가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 시간의 장고를 한 번씩 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잔고가 얼마나 남았는가 한 번씩 해야겠어요. 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 나이 먹어간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뜻인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간 요즘 와서 내 시간의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을까? 가끔 이런 걸 해야 되게 돼요. 그리고 내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겠구나. 남 앞에 주책을 떨지 않아야 되겠구나. 불쑥불쑥 이라는 그런 감정을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시간의 장고를 가끔씩 해야 돼요. 그래야 시간이 소중하게 나간다고. 한 번 지나가면 한 번 놓치고 나면 다시 이건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자기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지 어떤 소유물이나 밖에서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누가 내 감정을 다스립니까? 내가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인재선사 어록에 보면 이런 그 규정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한문 보면 수초작주, 입처개인인데 이 봄철에 이제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그가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날 것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돼요. 벚꽃은 벚꽃답게 피면 됩니다. 제비꽃은 제비꽃답게 피면 된다고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게 되면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300cc짜리 승용차를 아무 타를 타고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한 3000cc짜리 타고 와서 같이 이제 그걸 타고 드라이브 했거든. 그때부터 그냥 내 1300cc 맞아서 차가 그냥 뭐 엔진 소리 이상하고 그냥 비좁고 비좁고 초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평짜리 집에서 멀쩡하게 사는 친구가 친구 집 세번 이제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뭐 40분 50분째 갔다 오니 영 자기가 사는 집이 옹생하고 초라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비교도 그런 거예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요. 1300cc짜리가 25평짜리가 내 몫이라니까요. 거기에서 자전거로 살면은 남 부럽지 않아요. 이런 도리를 꽃한테서 배우세요. 꽃한테서 배워야 돼요. 꽃들은 결코 남을 닮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마음껏 활짝 열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인재선사 어록에 보면은 뭐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유심히 잘 들으십시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화문 논문들 하자면 무사시 귀, 단막 조작, 지식평사.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 좋다. 이게 아름다움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 없어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사히. 여기서 성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무사. 일이 없다는 것은 일 없이 빈둥거리는 노는 실업자가 아닙니다. 그 일에 전력 투구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얽매이지 않는, 빠져들지 않는 사람. 표현을 다시 하자면은 그 일에 통달하여 아주 자유로워진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이 아주 통달해서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자유로워진 경지. 이걸 무사라고 해요.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꾸미려 하지 말라. 아름다움이란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것이지, 괜히 남이 무슨 주름살을 없애는 무슨 수술 받았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하고, 눈에 또 이제 칼짝을 넣어가지고 무슨 꼬매고 해가지고 무슨 쌍꺼풀을 쥐고, 그건 자기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저만 자기 특성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다시 아름다운 거예요. 꽃을 보세요. 다 버리잖아요. 누구 닮지도 않고. 남이 지니고 있지 않는 보물을 참아서 지니고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에 무슨 규제나 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미스 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는 골단들 된다 하는 거예요. 남한테서 발가벗겨가지고 무엇이 얼마나 길고 몇 근 나가고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니까 아름다움을 못 얻어가는 거예요. 저나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활짝 드러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대신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아름다움을 초수 제일 봅니다. 일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다만 억지로 꾸미지 말라. 있는 그대로가 좋다.
아름다움이라는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자기의 특성을 활짝 꼽히게 됩니다. 뛰어난 예술품도고요. 조작스러운 거, 억지로 갖다 붙인 거, 그건 역겹다고요. 항아리가 됐건 무슨 가구가 됐건 그 나무 결을 살려서 있는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거나 빚어놓으시 오래 갑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릇을 만들어서 일부러 무슨 비틀고 그릇을 쓸 수 없도록 역겹게 만들어 놓은 거, 그 본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소멸되고 말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각자 열린 귀로 직접 꽃한테서 듣도록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